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경기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버스 요금 인상안을 확정하고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 광역버스는 400원, 시내버스는 200원을 올린다는 계획인데요. 인상률이 16%에 달하고 수도권에서 경기도만 인상하는 것이 여전히 부담입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버스 요금 인상안을 확정하고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버스 업체들은 지난해부터 늘어난 적자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대부분이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시내버스는 현재 1,250원에서 200원 인상된 1,450원, 광역버스는 현재 2,400원에서 400원 인상해 2,800원, 인상률은 모두 16%입니다. M버스 인상 수준을 고려하였으며 청소년, 어린이, 조조 할인은 현재의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경기도만 버스 요금을 인상하면서 환승 할인 정산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산 방법으로는 경기도의 버스 요금 인상분의 약 23% 정도가 서울이나 인천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내버스의 경우 200원의 인상 요금 중에서 약 46원이 서울이나 인천 버스 전철 사업자에게 가고, 광역버스의 경우 인상 요금 400원 중에서 약 80원은 환승 할인 정산 과정에 서울과 인천이 챙겨가게 됩니다. 요금 인상이 버스업체 직원들의 임금으로 제대로 지급될지도 문제입니다. 도내 운수업이 독과점 상황에 있고 폐쇄적인 경영을 하는 곳도 많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들의 도덕적인 모습들을 방만 경영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자료 요구, 추궁, 추적해볼 생각입니다. 그걸 하지 않고는 이게 물붓기가 깨진 항아리에 물붓기가 될 수 있거든요. 소비자 단체들은 요금 인상이 서비스 개선으로 연결될지 감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서비스 개선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버스를 탔을 때 급정차 또는 급출발. 경기도는 인천과 서울도 함께 인상하게 될 것이라며 경기도만의 인상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승 할인 문제는 7월까지 서울, 인천과 협의해 돈을 돌려받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8월까지 각종 절차를 마무리하고 9월부터는 요금 인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 네이버가 용인시 공세동에 추진해온 데이터 센터 건립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부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2년 가까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던 네이버가 먼저 포기 의사를 밝힌 건데요. 용인시는 네이버 측과 협의해 다른 부지를 제안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이버가 용인시 공세동에 추진하던 데이터 센터 건립 계획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용인시는 최근 네이버 측으로부터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던 공세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추진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중단 이유는 회사의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전자파 발생과 환경 파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사업 중단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은 2년 가까이 반발을 이어가며 네이버와 용인시를 압박해왔고, 지역구 시의원도 최근 시정 질문을 통해 시에 건립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하이퍼스케일급 데이터 센터 건설 위치로 초등학교 옆과 대규모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옆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린 자녀와 가족과 함께 평범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용인시 집행부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네이버는 지난 2017년 용인 공세동에 5,400억 원을 들여 데이터 센터를 포함한 클라우드 첨단 산업단지를 짓겠다는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데이터 센터를 유해 시설로 보고 건립 반대에 나섰습니다. 센터가 가동될 경우 전자파 발생과 함께 냉각탑에서 오염물질이 나와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네이버는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일반 가정집보다 낮다는 전문기관의 측정 결과와 송전선을 지중화한다는 계획까지 밝혔지만 주민 설득에 실패했습니다. 용인시는 네이버 측과 추가 협의를 통해 데이터 센터 입지가 가능한 다른 후보지를 제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인 지역도 상당히 사업하기 좋은 지치고 교통도 좋고 그러니 한번 생각해보라. 저희들은 의사가 있다 그러면 어디든 적극적으로 올 수 있다면야 어떻게든 유치시켜야죠. 현재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80%는 해외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 다수의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고 있지만 특정 국내 기업만 지역 민원에 부딪혀 마찰을 빚는 것은 새로운 역차별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희봉입니다. 안양시 만안구의 지도를 바꿀 서안양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에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안양시와 국방부의 실무 협의도 시작됐습니다. 이재문 기자입니다. 국방부와 안양시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안양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을 위한 공동협의체의 1차 회의입니다. 서안양 테크노밸리 조성은 안양시 박달동 일대에 탄약 부대를 재배치해서 310만 제곱미터, 축구장 약 430개 정도가 들어가는 대규모 첨단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국책 사업입니다. 안양시는 사업을 통해 배드타운으로 전락한 안양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동서 균형 발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족기를 갖춘 우리 시민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도시 안양을 만들어야 할 그런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방부 입장에서는 노후된 탄약시설을 현대화해서 군의 작정성과 탄약 관리의 안전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통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또 풀어나갈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들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안양 테크노밸리 개발 사업은 국유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군사시설의 현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입니다. 이미 확인된 그리고 이미 이제 거의 확정된 그 작전성을 바탕으로 이곳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점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에 첫 자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 8천억 원의 개발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서안양 테크노밸리 사업은 올해 말까지 안양시와 국방부의 합의각서가 체결되면 2027년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재문입니다. 안성시가 사업 추진을 위해 받은 정부 예산을 쓰지 않아 페널티를 문 사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시의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협약식을 진행하고 예산을 집행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주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에 개관한 안성맞춤 아트홀입니다. 예산을 아끼기 위해 아트홀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건물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성시가 정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재정 페널티로 5억 8천만 원을 토해내야 했습니다. 민선 6기 이런 페널티 예산만 13억 2천만 원에 이릅니다. 민선 6기 추진 사업 중 안성 중소기업 산업단지도 그럴 위험성을 가진 채 진행된다는 지적이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산달과 관련해갖고 이미 조건부 투용자 심사 결과와는 다르게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알고 있죠. 산업단지에 미분양이 생기면 안성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조건부가 그 미분양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정 부분 그 분양에 대한 책임을 짓는 부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선 7기 들어선 시의 예산이 필요한 협약식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협약식은 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못 받았을 때는 반드시 사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옛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대한 협약식은 의회의 사전이나 사후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예산이 집행됐다는 지적입니다.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붙이도록 했죠. 그 조건이 붙을 때만 시의회 사후 동의안으로서 의안을 제출할 수 있죠. 민선 7기 들어와서 두 건은 명백한 위법이에요.
예산 낭비를 막고 행정이 방만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안성시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결산 등의 정례회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주아영입니다. 요즘 수원시 의회가 골목 상권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단체들의 협약 체결에 이어 이번에는 음식문화거리 육성을 위해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 화서동에 자리한 화서역 먹거리촌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부터 침체된 경기까지 점점 더 뜸해지는 손님 발길에 식당 업주들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가장 힘든 게 최저임금이고요. 지갑이 얇아져서 고객들이 소비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수원시 의회에선 음식문화 거리를 통해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계획인 가운데 지원 대상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음식점들이 쭉 있는 그 골목들을 이 조례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좀 검토가 됐었으면. 시는 일정 수 이상 음식점이 모인 곳을 중심으로 음식 문화거리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점포가 30개가 이렇게 세무서에 등록된 그런 데는 그 상인회가 구성됐던가 아니면 번역회가 구성됐던가 하면 그런 데는 저희가 이렇게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지원하려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논의하는 심의위원회의 변경도 담겼습니다. 의원들은 음식문화거리는 각 구청과 관광 등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위원 장고와 위원 선정 과정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늘리지는 못할 명령 현행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행정적으로 타 부서와도 긴밀히 협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의원들의 질타 속에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는 제2부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수를 15명으로 하는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본회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효승입니다. 오산시가 음악을 연주하고 악기도 빌릴 수 있는 악기도서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산시 의회에서 마지막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서원 기자입니다. 오산시가 남부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 건립 중인 악기 도서관입니다. 이름과 걸맞게 이곳에서는 책은 물론이고 기타와 바이올린 같은 악기도 빌릴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연면적 3,000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하 1층은 고전부터 현대의 악기를 볼 수 있는 전시관과 체험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상 1층은 일반적인 도서관으로 2만여 권의 장서가 비치됩니다. 지상 2층부터 3층까지는 악기 연습실과 노래 연습실, 공연장 등이 설치됩니다. 총 사업비 93억 7천여만 원으로 도서관은 다음 달 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산시의회가 개관을 앞둔 악기 도서관에 대해 마지막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도서관 이곳저곳을 둘러본 후 보완할 점을 주문했습니다. 의원들은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복지시설인 만큼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휠체어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 이곳밖에 없는데 계단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이걸 지적해서 이 부분을 휠체어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공간으로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공간이 열려있는 구조에 대해선 일부 차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2층부터 연습실이 들어서 큰 소음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1층의 도서관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방음벽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햇빛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도서관이잖아. 도서관이면 위에 층하고 밑에 층은 분리가 돼야만이 밑에서 피아노 소리, 음악 소리가 들려도 위로 안 올라가게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용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안전시설물의 보완을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좀 대두돼야 되는데 계단 부분에 쇠로 이게 보시면은 쇠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재질, 그러니까 친환경 재질로 해서 이렇게 그런 안전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네요. 오산시 최초의 악기 도서관. 시는 오산시의회가 주문한 사안을 최종 점검하고 개관 전까지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성원입니다.
더위를 피해 야외 나들이객들이 늘고 있는데요. 일부 관광지는 벌써부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안성시가 지난 주말 금광저수지 일대 청소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주하영 기자입니다. 물 위로 산등성이에 비치는 금강저수지는 시원한 풍광을 자랑합니다. 풍광을 즐기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지만 저수지 주변은 전혀 시원스럽지 못합니다. 흙 속에 이불이 묻혀 있고 난방기구에 타이어까지 온갖 쓰레기가 금세 한가마니를 채웁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도 곤혹스럽습니다. 비호가 상해서 치우는 게 너무 고역스러워요. 여름이면 하절기에 이제 낚시질하러 오는 사람들, 이런 놀러 오는 사람들이 풍기물란하게 이걸 가져가지 않고 이렇게 다 쓰레기를 버리고 가요. 안성시가 깨끗한 경기의 날을 맞아 대청소 지역으로 금강 저수지를 찾았습니다. 안성시 금광면 이장단과 주민자치위원회, 부녀회와 스킨스쿠버 다이버까지 대대적인 청소에 나섰습니다. 금강저수지 도로 위를 느릿느릿 걷는 이유는 한없이 나오는 쓰레기 때문입니다. 우거진 수풀더미 속을 뒤지자 한 무더기의 쓰레기가 나옵니다. 마을 주민들은 고장을 아끼는 마음으로 매달 솔선수범해 청소에 나서는 만큼 관광객들도 이 고장을 깨끗하게 이용해 주길 바람합니다. 식사도 하시면 깨끗이 주변 정리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금강면에 오시면 쓰레기 봉지 안성시장이라고 써 있는 쓰레기 봉지를 사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성시는 매달 이렇게 특별 대청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호수 내 수변까지 일제히 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안성시에서는 이외에도 매달 경기의 날 대청소를 각 읍면동 전 지역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깨끗한 경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머문 자리에 멋진 풍광만 남을 수 있도록 깨끗한 이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주하영입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지방분권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자치분권 콘서트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최창석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인사들이 지방정부와 분권과 관련된 특강을 진행했으며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은 지방정부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가 이어졌습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에서조차 중앙정부는 광역지자체만을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며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 입법, 행정, 조직 권한이 주어지는 실질적인 분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왓츠업투데이 건강지킴이 김수아입니다. 우리 몸의 복부를 중심으로 균형을 잡으면서 필요한 근육 간의 협응력에 도움이 되는 레그 리프트 크런치 동작 시작해 볼게요.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운동해 보시죠. 시작 자세는요. 다리는 앞뒤로 간격을 두고요. 몸의 체중을 뒤에 실은 상태에서 앞쪽 다리는 발끝이 바닥에 닿은 상태로 위치하시고요. 그대로 같은 방향으로 손을 하늘 높이 들어서 반대 손은 허리에 얹어주세요. 이때 무릎이 천천히 골반 높이까지 올라가면서 균형을 잡아주시고요. 이때 균형이 잡히셨다면 천천히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팔꿈치와 무릎이 서로 마주하도록 해주세요. 다시 천천히 내려놓으면서 중심을 잡고 호흡은 가볍게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한번 내려놓고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양쪽 번갈아 가면서 20회씩 3세트 진행하시고요. 동작이 간단해 보이지만 자극을 느끼면서 오늘 한번 운동해 보세요.
다음은 지역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경기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